개원하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뭐 버스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엘리베이터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트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단지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프라인 광고에 업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밴드잖아요. 데일밴드에 전단지 하나 붙여서 각각 호구에 붙여야 된다. 그거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처음에 데일밴드 그거 하나에 전단지 붙이면 한 개 붙이는 당 한 100원, 150원 정도 든대요. 데일밴드 뭐 2개인가 3개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데일밴드 없으면 전단지 다 버리니까 데일밴드라도 떼야 되니까 전단지 본다고. 근데 한 개당 뭐 150원 정도 든다고 해서 얼마 안 하나 이랬는데요. 아파트 한 동에 한 3,000세대 돼요. 한 단지에 3,000세대 정도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45만 원이죠. 그럼 거기만 할 거예요? 거기만 하실 거예요? 오만동에 그 아파트 한 단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60개 정도 안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데일밴드 2개만 넣으실 거예요? 2개만 넣으면 이 병원 뭐야? 여기 데일밴드라고 뜯었는데 안에 밴드가 2개밖에 없네? 한 10개는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단가가 한 400원 되거든요? 데일밴드 하나가 뭐 이렇게 비싼데 그거 다 붙이고 인건비가 많단 말이에요. 그 2배, 3배가 된단 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5만동만 하시려고 하다가 팔 달고 가셔야 되거든요. 팔 달고. 제가 그때 견적은 한 3천만 원 받았나 5천만 원 받았나 그랬어요. 데일밴드 하나로 시작된 그 마케팅 가격이 5천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버스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버스 한 대만 하실 거예요? 한 노선에 버스가 한 30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노선만 하실 거예요? 우리 병원 앞에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치면 10개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중에 한 개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몇 천만 원 또 나와요. 버스 광고비가. 한 달에 몇 천만 원 어떻게 써요? 마음 같아서는 오프라인 광고 다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예산을 한번 책정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목표가 5천만 원 매출이라고 보면 우리 성실신고 대상자가 1년에 5억이 기준이니까 한 달에 따지면은 4천만 원 정도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 되는 게 목표인 원장님들 되게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5천만 원 잡아도 5% 하면 2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50만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오프라인 광고에 비용을 많이 쓰는 건 힘들죠. 그래서 뭐 처음에 개원할 때 5천만 원 정도는 광고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1억 정도는 광고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는 인지를 시켜야 되니까 쫙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쓰실 거라면 좀 효과가 높은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 같으면 유튜브 영상 찍고 그거 대기실 TV에 틀고 홈페이지에 영상 올리고 그런 데 쓰겠다는 거예요. 간판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오프라인 얘기에서 간판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간판이 좀 도움이 되죠? 원장님, 간판도 되게 중요한 사인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간판 같은 경우는 병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좀 만들어주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판에 투자를 좀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프라인 광고에서 저는 마트 광고 하지 말고 버스 광고 하지 말고 전단지 하지 마시고 막 뿌리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대신에 책하고 간판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판은 좀 투자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간판 보고 오시는 분이 시간에 한 3%밖에 안 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판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간판 보고 왔던 사람은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간판은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간판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팁을 더 드리면 시계 하십시오. 시계. 간판에 시계 업체한테 돈 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저희 시계가 한 700만 원 들었거든요. 사이즈에 따라 틀려요. 조그만한 건 얼마 안 하는데 저희는 좀 큰 거 했어요. 시계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계는 간판법에 그렇게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시계를 봐요. 물론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지만 저희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횡단보도도 기다리면서 그래도 장편외과 시계가 있으니까 10초 단위까지 막 바뀌는 거 하는 시계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초 정도는 네 저희는 분 단위 정도 하는데 초도 안 하거든요. 근데 분 단위 정도까지만 해서 그 시계를 하는 것도 좀 인지도가 되는 것 같고요. 간판이 좀 돈을 좀 투자를 많이 하세요. 저희는 간판에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선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선물은 하셔야죠. 개원 선물. 네. 마케팅 측면에서 개원 선물이 어느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이게 개원 선물이라는 게 물론 뭐 비쌀수록 좋을 수 있겠죠, 상품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게 의료 광고법에 조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물로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혹은 뭐 내 진료 과목에 관계가 있는 것들이 좋긴 하겠지만 뭐 그 부분은 판촉물 담당하는 그 전문가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넘기지 말고요. 다 해줘야 되잖아요. 토탈 케어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 판촉물 담당하는 분하고 컨택하면 데일밴드 5천만 원 쓴다니까요. 저희가 했던 것들 보면 뭐 핸드크림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조그맣게 그 뭐 네임택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비싸지 않은 내에서는 왜 요즘에는 손소독제 이런 거 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국이다 보니. 네. 병원마다 틀리고요. 과마다 틀리고 다르고 뭐 어느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효율 실효성이 있는 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3층에 조아유외과라고 유방 갑상선 하시는 여성분들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는 장바구니 하셨고요. 저희는 곽티슈 했습니다. 좀 부피가 있어가지고 한 2개 드리면 좀 이렇게 담아드리면 좀 네,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좀 큰 거 좋아하시니까 그다음에 뭐 물티슈 이런 건 소용 없는 것 같고 조그마한 휴지도 별로 소용은 없는 것 같고 저희 아는 내과 선생님은 손톱깎이 있습니다. 손톱깎이가 생각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좀 놔두고 쓰시니까 좋은 것 같고 수건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건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 또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좀 특색 있고 기억에 남는 그런 거를 좀 하실 필요는 있대 너무 돈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확티슈를 한 이유는 뭐냐면 병원에 어차피 티슈는 필요하고 티슈가 또 앞에 저희 곽티슈지만 알고 보면 홍보 예, 저희 장편외과의 특장점 장점 적어놓고 약도 적어놓고 진료시간표 적어놓고 막 이런 거라서 사실은 거의 홍보 마케팅에 저희 지금 병원에 깔려있는 곽티슈만 해도 한 2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뭐 자연스럽게 홍보도 좀 되는 것 같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저희는 그냥 저쪽에 비치해서 처음에 개원할 때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요즘 또 코로나 시대니까 손소독제 이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프라인 광고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제 뭐 버스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마트 얘기도 해야 되고 전단지 얘기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광고도 얘기도 해야 되는데 뭐 저희의 의견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엘리베이터 광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마트 담당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시고 버스 광고 전담으로 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 광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한편으로 나는 오프라인 광고를 좀 해야 되겠어. 나는 버스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마트 광고 좀 해야 되겠다. 지하철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한 3개월, 6개월 단발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해보세요.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보고 얼마나 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는 신한 접수증에 내원 동기를 조사를 하거든요.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장편외과를 알게 되셨습니까? 장편외과 오시게 되었습니까? 물어보고 홈페이지를 보고 왔냐, 블로그를 보고 왔냐, 뭐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던 거. 그렇게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마케팅 전략에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원장님이 하시면 제일 좋죠. 저는 닥터계 고생 진행하고 있는 장편외과 이성근이고요. 네, 저는 이스터에그 강지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